그러니까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40년 정도. 야, 그런 아이디어.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고 네네네.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약도 냈잖아요. 9호선이 6량짜리 기차예요. 맞아요. 그래 엄청 막혀요.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올 때. 네. 8량으로 늘리자. 그렇죠. 네. 좋은 아이디어신데. 네. 그럼 8량으로 늘리는 게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플랫폼, 이미 다 돼 있던데 플랫폼. 궤도 다 8량 기준으로 완공돼 완돼 있어요. 있어요. 저 맨날 타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 의아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죠. 왜 6량이지? 이런 몇 거죠. 년 전에 서울시에서 검토했는데 돈이 네. 많이 든다는 거예요. 8량으로 늘리면. 근데 네. 9호선 라인하고 한강버스 라인이 겹치잖아요. 네네네. 한강버스 2,000원 넘게 투입. 그러니까요. 그 돈이면 8량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백지화 시키고 그래서 8량 하자. 그러니까 시민들 삶을 바꾸겠다. 바꿔야죠. 이런 거에 제가 공약이 아,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9호선 타고 오면 죽는 것 같아요, 거기. 네. 진짜 사람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세운 상가. 상가 네, 네, 네. 그것도 지금 보면은 거기 앞에 그냥 고층에 주상복합을 넣겠다는 건데 이게 도시의 기능과 서울 시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앞에 네. 있는 토지주들에게 뭔가 지금 빨리 보상을 해주고 네. 개발을 해야 분란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공약을 냈잖아요. 용적률 주자. 여기 예를 들어 용적률 1000% 줘. 근데 이 1000% 준 용적률 중에 뭐 600이면 600, 뭐 500이면 500. SH가 다시 사자. 아, 그쪽을. 네, 그러면 저층 개발하고 네. 산 돈으로 경제적 보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용적률 500이면 500, 600이면 네, 네. 600을 SH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다른 데 개발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 또는 우리가 개발할 때 그걸 얹어서 써. SH가 개발할 때. 네.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 은행제라고 제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몇 가지. 발표한다고 네. 근데 보니까 의원님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용산에도 있어요, 의원님. 이게 내용 아마 중에 만호 정도. 만호, 네, 맞아요. 용산 업무 중에 만 가구 그거 나왔고요.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에 한국행정연구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 4곳 여기에 1,300가구. 뭐 지역구시잖아요. 이 발표도 잘 된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용산은 네네. 저는 지금 매각을 전제로 매각한 뒤에 거기에 만호 정도를 아, 들어가 들어가 하겠다는 있다. 거예요. 근데 의원님은 생각이 좀 다른 거군요. 매각하지 거기서. 말고 아, 공공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좋은 토지를 아이디어인데. 임대해줘서 임대해준 상태에서 주택을 짓게 하고 아. 만호 말고 2만 원 넣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서 주택을 지으면 훨씬 더 싸게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네, 민간이 그걸 떠간 아, 안 다음에 돼요. 지으면 민간이 무슨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맞아. 그래서 매각 전제 아니다. 아니다. 저는 차이점 1. 2. 주택을 만호가 아니라 2만 원 원을 공공이 하되 임대 방식으로 하자. 40년 후에는 다시 미래 세대가 판단할 수 있게 하자. 아, 그러네. 그럼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 박지문 시장이 되시면 이건 정부하고 조율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면 네, 되고요. 그럼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 투자 기관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네네. 제가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만호를 공급한다는 걸 끝나버리면 민간이 이익을 얻는 거니까 그렇죠. 공공적 소유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용산 이 주위에 네네. 시세가 2, 30억이에요. 맞아요. 그럼 민간이 만호로 공급하더라도 2, 30억짜리가 또 맞아요. 그럼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근데 제가 말한 방식이면 임대 방식이지만 40년 동안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기간 동안 진짜 평균 임대 시세의 80%까지 폭리를 취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공이 적당한 맞아, 수익을 맞아. 얻으면 되지. 그러면 진짜 그리고 다양한 평수를 넣죠. 그렇죠. 공공이면. 맞아요. 10평형도 맞아요. 20평형도.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사는 거예요. 저렴하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공공 40년이 지나면 또 네. 미래 세대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주거로 놔둘 거냐. 그렇죠. 근데 공공 자본도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본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지금까지 누적 이익 4조 원. 4조 원. 아, 이익이. 네, 그게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시민들의 것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시민들의 자본은. 것이 되는 예, 예. 그럼 그 돈으로 다른데 또 공공적인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요거는 일단 정부는 큰 그림에서 어디 지역에 얼마씩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 발표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만약 시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조율도 가능한 상황이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급 대책 나온 것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용산 아까 말씀드린 국제업무지구의 10,000세대, 삼표 레미콘 부지의 1,000세대, 성수의 부영호텔 부지의 1,500세대, 캠프킴이 어디예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4,000세대, 강남구청의 1,500세대. 용산의 캠프. 용산의 캠킴. 미군 기지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요. 위례 신도시 미 매각 부지 2,000세대. 그리고 태능CC 여기에도 5,000세대를 집어넣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급 대책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그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신 그거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파크 괜찮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그 네. 뉴욕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고급 상가와 그런가. 고급 주거들이 있는데 네네. 수익을 공공이 가져가.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공공 수익으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세팅할 수 있어요. 그 공공이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 민간에 뭐가 안 되잖아요. 워낙 또 우리는 공공이 네네. 보유한 부동산 네네. 토지가 없어요.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또 윤석열 때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공공이 갖고 있던 거. 근데 이만한 부지가 없어요 서울에. 그렇죠. 없죠. 예, 이런 건 정책적 노른자의 수단으로 땅이죠. 좀 보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놔둘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거도 공급하고, 맞아요. 임대도 하고. 업무지구도 네, 네. 개발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만 서민들도 접근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년쯤 후에는 여긴 좀 다른 걸로 가요. 그렇지. 이게 가능하도록. 맞아요.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대통령님께 네.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번 제안. 이 매각 방식은 안 아니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민간 매각 방식 하지 않고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와 네, 네.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하지 그럼 뭘 그걸 생각하고 합니까? 자,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박주민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 거리의 변호사, 인권 변호사 네. 이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이 박주민 의원이 대원 외고를 졸업하시고 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물론 요즘 서울대 법대가 사실 좀 인기가 없긴 합니다. 워낙 이상한 분들 욕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있는데. 사실 로스쿨 도입이면 서울대 법대는 없어졌어요. 아, 그랬어요? 로스쿨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만 생겼군요. 그게. 법학 전문 대학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제 그래서 학부를 없애니까. 이동영 작가가 이거 적극 내세워라. 왜냐하면 이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쪽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그 출마한 분들에 대한 경력 이런 거 되게 좀 따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권자들 중에 사실은 정말 엘리트 코스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황에서 본다면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 오셨는데 일단 이거 많이 알려라 이건 얘기하고 근데 왜 그럼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이 코스로 가서 예를 들면 판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검사가 되거나 왜 이 변호사가 돼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못 해봤던 거를 좀 해보자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철거촌도 가보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농촌도 네네. 가보고 네. 또 집회나 시위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그리고 뭐 독서도 막 여러 하면서 조금씩 제 몸에 뭔가가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돼 보니까 한 3학년 이쯤 되니까 네.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제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네.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작은 철거촌에 또 이제 도움 요청이 와서 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구임대 주택 등과 관련된 협상을 구청장과 하려고 이야기 나누려고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가실 때 야 너 그래도 서울대 법대니까 같이 따라가자. 오. 그래서 갔는데 구청장이 약속과 달리 구청 건물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때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펑펑 눈을 맞으면서 한참 기다리다 돌아가는 차 속에서 버스 속에서 네네. 그 당시 변호사가 귀했으니까 적었어요. 네. 내가 어차피 학생운동 할 거, 계속 어떤 이런 운동을 할 거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약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럼요.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생각과 좀 달리 법대에 들어서도 저는 사실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네네. 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원래 그런 생각으로 법 공부했고 사실 봤으니까 그런 길을 간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성공이 보장된 어떤 길, 편안하고 그다음에 좀
부를 축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들이 근데 생각을 제가 뭐 바꾼 가난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변호사 10년 넘게 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제 짝꿍도 변호사예요. 아, 그래서 두 분이 다 네네. 제 별명이 거지갑이니까 막 제가 가난한 거예요.